네, 어느덧 2025년도 2주째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따스해지는 연말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2025년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화리 경진대회 사회를 맡은 남양주시청 의회법무과 규제개혁 담당 주무관 조윤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내빈분들과 각 부서 발표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경진대회는 예선 심사를 통과한 12건의 사례를 4개 조로 나누어 심사하고 조 구분 상관없이 최고 득점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화리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진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심사위원과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혁용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자족도시 남양주로의 슈퍼성장과 소통하는 시민시장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남양주시 주광덕 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남양주시 홍지선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복지환경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원주영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 동부상공회의소 이홍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손기남 수석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산일동통장협의회 신재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용복 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박상용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 지부 김용현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개해드린 내빈분들 외에도 특별한 손님이 많이 와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시의 적극행정 성과와 성과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야의 시민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시장님들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는 주광덕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누구죠?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늘 사회에 보는 김성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김성주. 김성주보단 제가 조금 잘생겼지요. 김성주보단 제가 발성이 조금 나을 거예요. 발음의 정확도.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했습니다. 우리 2025년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 그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적으로 지금 이 오늘날의 언어와 오늘날의 시각으로 74만 시민 시장님들께서 각종 규정이나 그 어떤 법률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드릴까? 그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 중에 법이나 규정이 오래되면 폐단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 생활에 현실적인 백성의 삶에 그 오래된 법이나 규정이 맞지 않아서 결국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공직자가 없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법무과를 중심으로 그게 법구 폐생이라 그러나요? 그 바깥에 써 있던데 제가 그 컨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오래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규정을 그래도 과감하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했다. 그것을 한 58개 팀이 제가 잘합니다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12팀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사위원님들이 오늘 쭉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평가를 할 거고 유튜브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이 팀에 대해서 점수를 주면 그게 아마 또 점수에 한 30% 이상 배정이 돼서 합산해서 인센티브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장 화끈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 뭐 상금도 드리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리고 또 중요한 게 그 팀이 정말 잘했을 때 해외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 현장 시찰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 공직사회에도 굉장히 이런 경선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규제가 많다고 하는 남양주시 우리가 규제 탓만 할 건가? 이런 상황에서도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한번 이렇게 소환해 봐서 현대적으로 이것을 한번 녹여내 보자. 이제 그것이 오늘의 취지인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시의원님 또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이 오늘 심사를 하실 텐데 심사위원장님이 박경원 위원장님 그런 걸로 알고 있답니다. 이게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열면 보니까 정말 인도를 침범한 불법 주정차 상식의 선으로 바로잡는 것 그리고 뭐 엄마 학교 가는 길이 더 안전해졌어요. 그리고 뭐 산업 생태계 대전환 토지에서 답을 찾다. 그리고 신박한 청년 꽃감이 창업 랩을 탄생한다. 남양주에 청년들 많이 오셨네요. 예. 27년간의 관행을 바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약용의 사상 현대적으로 재해석. 2025년 정약용 로봇 경진대회. 목소리가 좀 작아요. 의상은 아주 정약용 선생님이 느껴지는데. 종이 없는 전기차 보조금 혁신. 시민 편의는 업시키고 탄소 배출은 제로화한다. 왜 박수 안 쳐? 기후에너지과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적극 행정을 통한 생숙 주민의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점심 식사 안 했어요? 자, 기반조성과 다시 소리 한번 질러봐요. 예, 예. 김성주가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공원, 마을이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완성. 미래도시과. 예. 굿당이 다음입니다. 순서가. 40년 굿당 전면 철거. 불암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다. 예.
저희 기가 세긴 세네요. 유휴 공간의 재탄생, 주민을 위한 임시 주차장 및 마을의 쉼터 조성, 금곡동 도시건축과 예. 그리고 십수년간 반복된 상습 도로 침수를 해결한 진건읍의 도시건축과 예. 아주 별빛이 빛납니다. 제가 여러분 12팀을 왜 호명해 드렸냐면 지금 유튜브 생중계 하는데 하나하나 다 발표할 때보다 모두의 이러이러한 제목만 들어도 아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목이 다 신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으로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뭔가 시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또 그 일을 즐겁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이 오늘의 여러분의 그 본선 진출한 팀에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었고요. 정말 즐기는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남양주시에 올 한 해 지금 현관에 붙어 있는 것처럼 8,500억 규모의 또 신한금융그룹의 투자 유치 성과도 냈고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의 14개 계열사의 모든 R&D 총괄센터가 남양주에 온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남양주의 기업 유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대학병원 시대도 열리고 공공의료원도 오고 교통도 좋아지고 정말 3기 신도시 최초로 3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또 미래도시과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은 자랑스럽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고 시민들이 여러분들 같은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남양주를 꿈꾸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다들 멋지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 공직자 모두 시민을 위해 더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적극 행정을 즐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지 못한 심사위원분이 두 분 계신데요.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조양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김효정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과 발표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심사는 주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과 난이도,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시민평가단 점수가 70%, 온라인 시민평가단 점수가 30%, 총 7대3의 비율로 점수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발표 시간은 시간 관계상 4분을 초과하실 수 없고 발표 후에 별도의 질의응답이 없는 점 유념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종료 30초 전에는 객석에서 피켓과 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발표가 계속되는 경우 사회자가 마무리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관객석에 계신 분들의 응원과 반응도 고려해서 채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응과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발표 중간중간에 전방 스크린에 QR코드를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스크린에 띄어진 QR코드를 통해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적극 행정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본청 A, B, C조로부터 읍면동 D조까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A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조 첫 발표 사례는 시민시장 담당관의 엄마 학교 가는 길이 더 안전해졌어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민시장 담당관 박준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앞에 차량이 전복될 만큼 위험하거나 또 비만 오면 마을 입구가 물에 잠기는 곳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현장에서 살펴보니 담당이 모호하거나 예산 문제와 같은 행정의 틈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는데요. 현장 기동팀은 이러한 틈을 메우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며 때로는 직접 현장에서 뛰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엄마 학교에 가는 길이 더 안전해져서요 라는 사례입니다. 오나무 어람중학교 앞은 회차 공간이 부족하여 차량 전복 사고까지 발생한 매우 긴급한 현장이었는데요. 회차 공간은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가, 주차부지는 공원조성과 보육정책과로 나뉘어 추진하고 있어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동팀은 회차와 주차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안을 마련해 포록 모민과 회의를 추진했고 관련 부서를 조율한 끝에 임시 회차 공간과 주차 부지 조성을 이루어냈으며 차량 동선과 통학 동선을 분리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습니다. 관련된 인터뷰 영상입니다. 통학로에 불편함과 위험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남양주시와 현장 기동팀의 빠른 대응으로 안전은 물론이고 저희가 편리하게 잘 누릴 수 있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련 부서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례들입니다. 경춘로 하부 안것박스는 붕괴 위험이 컸지만 금곡동의 예산부 쪽으로 즉시 대응이 어려워 현장 기동팀에서 지지대 30개를 긴급히 설치해 위험을 먼저 막았고 금곡동은 장기 보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화도 가곡리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해 대형 차량이 빠졌었지만 현장 기동팀에서 안전 조치와 긴급 보수까지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즉시 해소했습니다. 진저보 부평리 공장지역 도로는 집중호우로 크게 파손되어 상부는 지역경제과가, 하부는 현장 기동팀에서 제포장과 배수로 설치를 완료했고 인근 공장에서도 옹벽 배송원을 설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오나무 도시계획도로 옹벽은 4년 동안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걱정이 컸던 곳인데요. 저희는 신속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옹벽 내부 우수관을 막고 외부 우수관을 새로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10년간 적치물과 먼지 민원이 반복된 별내면 국도 교각 하부는 담당이 분명하지 않은 구역이었으나 교통정책과는 적치물 개고를, 현장 기동팀에서는 적치물 처리와 골지의 다짐을, 별내면은 적치물 임시 보관 등 역할을 나눠 함께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침수 지역 해소 사례들입니다. 여기는 삼패동 평구마을인데요. 배수로 확보가 어렵고 인허가와 철도공단 협의, 예산 문제까지 겹쳐 4년 넘게 침수로 고통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저희는 양정동 군곡동과 함께 어려운 절차를 하나씩 풀어가며 우수관 설치를 완료했고 침수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하면 송촌리, 진자봉 내곡리, 부평리 등 10년 넘게 침수로 고통받던 지역들의 불편도 해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례들은 위험했고 오래됐고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뛰고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결하자라는 원칙으로 행정을 틈을 내어 더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발표 사례는 주차관리과의 인도 침범 불법 주정차 상식의 선으로 바로잡다입니다. 주차관리과 적극 행정! 주차관리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주제를 발표할 유광희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주제를 발표할 류광희 주무관입니다.
자, 식당 앞에 있는 이 차들 지금 주차선에 있는데 이 차들이 불법 주차일까요? 법에는 인도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단 한 줄만 고지되어 있습니다. 범퍼가 미세하게 인도를 침범했죠? 이 차들은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고지서 날라오면 아,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바로 납부 가능하실까요? 남양주시가 주차 문제로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영상 만나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의 한 먹자골목. 한국에서 주차하는데 상황 앞에만 내린 적도 있고 주차 위반 딱지. 식당에 온 손님들이 평소처럼 주차장에 차량을 댔다가 과태료 폭탄을 줄줄이 맞은 건데요. 바퀴는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이 반파가 여기로 나왔어. 그럼 이것도 지켜. 큰 차들가 또 앞으로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지키는 거 지금 여기 다 죽을러 해요. 전부 다 상인들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사보다 손님들의 주차에 더 신경 써야 할 지경. 골목 곳곳에 때 아닌 주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 최근 3년간 인도 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규정 우리 시에 맞게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행정 9급인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우리 마음대로 그냥 기준을 잡아서 배포하자라고 건의해봤는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 시민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지, 또 행정처분 시 객관적이기까지 해야 하니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시군을 전수조사하여 합리적 기준의 방향성을 확보한 뒤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적법성을 갖추고 우리 시 자랑인 신속자문기구 프로목민관 제도를 활용해 담당자 부담을 줄이면서 추진력까지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바퀴를 침범한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의 행정예고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 한 줄 넣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 효과는 어떨까요? 자, 처음 사진에서 우리는 이제 불법 주차가 아님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상황에 있는 시민분들 모두의 권리까지 존중할 수 있게 됐죠. 저희의 적극 행정으로 동일 지역 반복 민원도 약 77% 감소하였고 이걸 남양주시 전체로 적용한다면 우리 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과태료 대신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로 되돌려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적극 행정, 상인 반응은 어떨지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카페비의 이런 주차가 관리 문제에 있어서 가족 운영한다는 데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남양주시 주차관리과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갈 수 있다는 게 크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위민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눈높이,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적극 행정하겠습니다. 불법 주차 딱지 받으면 지금 즉시 A조 주차관리과를 투표하신 뒤 캡처하셔서 031-590-8921 주차관리 과장님 번호거든요. 네, 그쪽으로 지금 문의 주시면 됩니다. 031-590-8921 저희 과장님께서 수습해 주실 거라 믿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 사례입니다. 세 번째 발표 사례는 토지정보과의 산업생태계 대전환, 토지에서 답을 찾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홍영주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토지정보과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토지정보를 관리하는 이제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미션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늬만 근린생활 시설인 소규모 공장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것이었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는 보통 사무실, 점포 등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어 지목이 대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제조업소라도 온라인 공장 지원 시스템인 팩토리온에 공장으로 등록하고 주 용도가 제조업이라면 공장 용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분들은 생업에 바빠서 이 절차를 놓치고 있어 이 실제 이용 현황이 불확실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첫 번째 해결책은 지적해드림 사업입니다. 우리는 관내 2,583개 공장 중 지목 변경이 필요한 792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한 토지에 대해 지역별 담당자가 현장 조사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개인정보만 기재하여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11월 기준으로 116필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해드림 사업은 기업의 재산 가치를 찾고 토지 행정의 정확도도 높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사업부지 선정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우리 부서로 국공유지 데이터 자료를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토지에서 소유기관, 재산관리부서, 아니면 또 점용이나 대부관계 같은 세부 내용도 파악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미션에 대한 저희의 두 번째 해결책은 사업 후보지 추천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저희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에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건축물이 없고 이용 가능한 국공유지 데이터를 추출하여 주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주제도를 이용해 올해 체육, 복지, 안전 분야에서 사업 부지를 찾고 있던 체육과 장애인 복지과, 시민안전관 이 세 개 부서에 평균 4곳 이상의 최적의 후보지를 제안함으로써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담당 부서의 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토지 정보는 산업과 행정이 달릴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토지정보과는 정확하고 가치 있는 토지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청 B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B조 첫 번째 사례이자 네 번째 발표 사례는 청년정책과의 신박한 청년꽃간 및 창업랩 탄생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장 손미금입니다. 발상의 전환, 생각을 바꾸니 공간이 생겼다. 신박한 청년 꽃감과 창업랩 탄생기 지금 시작합니다. 청년 창업센터는 청년 사장님 17명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 좋은 공간을 남양주의 17만 일반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작년 5월 창업센터 3층에 문화놀이터인 청년 꽃간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꽃간은 음악, 요가, 원데이 클래스 등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연 200회 이상 운영하고 월 2천여 명이 찾는 인기 공간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할 경우 막대한 예산, 기간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민간 유휴 공간을 활용해보자 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무실이나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며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드디어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민간 시설을 제공받아 별내동에 꽃간 2호점, 다산동 3호점, 진접의 4호점을 무료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저희는 청년 공간을 더 확대하기 위해 이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홍보 기사를 유심히 본 라인건설로부터 별내동 파라건스퀘어 공실상가 12개를 청년들에게 무료로 1년간 사용하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대박, 너무 좋으면서도 일이 좀 늘어나는데 아니야, 청년들에게 엄청난 기회인데 이런 내적 갈등이 아주 잠깐 일었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지만 따져볼 것도 많았습니다. 1년으로 자립하기 힘들 텐데 괜히 창업했다가 힘들어지면 어쩌지? 조건을 꼼꼼히 검토한 우리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라인건설 서울 본사를 찾아가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반 창업은 2년, F&B는 3년 무료로 임대 가능하실까요? 공용관리비도 면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청소년 시설도 필요한데 200평 정도 공실상가 5년 무료 임대해 주시면 펑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회사 간부님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시며 어째 우리가 영업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며 고민 끝에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드디어 업무 협약을 맺고 창업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 총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남양주 17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별내 1만 6천 명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발상의 전환이 누군가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청년을 위해서라면 우리 청년 정책과는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청년이 뜬다. 남양주의 심장이 뜬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번째 발표 사례입니다. 5번째 발표 사례는 일자리 정책과의 27년의 관행을 바꾸다 남양주시 공공근로사업 업그레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사업 팀장 신관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적극행정 추진 사례는 27년의 관행을 바꾸다 공공근로 사업 업그레이드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 왜 시작되었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공공근로 사업은 98년 IMF 외환위기 때 처음 시작됩니다. 대량의 실직자가 생기면서 그들의 생계 보조를 위한 실업 대책이 그 시초였습니다. 벌써 올해로 역사가 2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공근로를 떠올리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27년 역사의 공공근로 사업, 이제는 좀 시대의 흐름,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구직자들 눈높이에 맞게 확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 예산은 평균 21억 규모, 일자리 정책과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98년 최초부터 지금까지 27년간 거의 똑같습니다. 또한 일자리 내용도 건물 청소, 공원 정비, 잡초 제거 등 변함이 없습니다. 27년째 사업이 정체된 이유는 바로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실근무 60일 미만, 최저시급, 일근무 최하 3시간으로 다소 열악하다 보니 마땅히 역량 있는 업무를 부여하기엔 무리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경력 개발이나 부서 인력 공백을 메우는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 바꿨습니다. 예산은 값지게, 역량은 높게, 제도약과 양질의 일자리를 목표로 원점에서부터 일자리 전문가들의 사업 고도화 컨설팅 실시, 직무 유형 DB 구축, 현장 중심의 사업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개편 방향은 단 2가지,
취약계층의 일자리 민생 안정이라는 본질과 구직자들의 두 번째 전성기만 고려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설된 경력형 공공근로 사업은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나 공인 자격증 소지자 대상 전문가형 일자리 사업으로서 채용 절차, 근로조건도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 수준입니다. 올 첫 해에는 예산 4억 원 투입, 사업 10개, 연간 참여자 30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참여자들은 복지, 보건, 문화 등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품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로 이동 노동자 쉼터, 복지 노무 상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상담, 지방세 DB 구축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경력자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형 공공근로 사업의 신설은 경력 보유 여성이나 중장년 은퇴자와 같은 구직자들에게는 경력 제도약 기반이 될 것이며 시정 운영 관점에서는 충원을 위한 복잡한 행정 절차 대신 고급 인력의 유연하고 신속한 배치로 부서 업무 효율화, 공공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저서 경세유표에서 사람을 쓰되 그 재능을 헤아려 알맞은 자리에 써야 한다라고 하시며 적재적소 인재 등용을 중시하셨습니다. 이 정신을 되새겨 모두의 일자리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업그레이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번째 발표입니다. 6번째 발표 사례는 문화예술과의 정약용 실학사상의 현대적 재해석 2025 정약용 로봇 경진대회입니다. 네, 발표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들인데 오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공연축제 팀장 이혜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적극행정 사례는 2025 정약용 로봇 경진대회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축제 다산 정약용 문화제의 전국적 홍보를 위해서 추진한 대회고요. 올해 처음 문화제 사전 행사로 로봇 조정과 창작 종목을 운영했습니다. 대회는 10월 11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로봇 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로봇이야말로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가장 잘 구현한 우리 시대 실학의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실학과 로봇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회 문제 해결과 실용성을 최우선에 둔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선정에 이어서 로봇 분야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로봇을 통해서 정약용과 또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생 대상 전국 로봇 경진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회 예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 예산은 부족했고 또 증액도 어려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경기 대표 관광축제 공모에 도전을 했고요.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이 정약용 로봇 경진대회에 과연 전국적인 참여가 가능할까였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새로운 대회였고 대회 일정은 10월 초 그 추석 연휴가 끝난 이틀 뒤로 정해졌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로 대응했습니다. 전국의 교육지원청 또 초등학교에 집중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정약용 로봇 경진대회의 차별성을 강조했고요. 교내의 돌봄교실 또 학부모 대상 가정 알림이 등 홍보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참가 접수 시작 4일 만에 모집 인원 200명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수도권 외에도 대전, 세종, 강원, 그리고 저 멀리 경북에 이르기까지 전국 25개 시군의 초등학생들이 저희 정약용 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하면서 다산 정약용 문화재의 전국적 홍보에 성공했습니다.
정약용 로봇 경진 대회는 다른 대회와 차별화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첫째,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 주관이 아니라 남양주시 단독으로 전국 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둘째는 정약용을 주제로 로봇 농부, 배다리 만들기, 또 미래의 정약용 같은 특화된 저희만의 대회 종목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저희는 로봇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새로운 경험과 또 기회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정약용 로봇 경진대회가 올해의 이런 성공을 넘어서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대회로까지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B조 발표를 마치고 C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조 첫 번째이자 7번째 발표 사례는 기후에너지과의 종이 없는 전기차 보조금 혁신, 시민 편의는 업, 탄소 배출은 다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 백지희 주무관입니다. 저는 오늘 종이 없는 전기차 보조금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은 기후부 지침에 따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보조금 교부 신청 단계에서 신청인들은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는데요. 바로 이 훈령 때문이었습니다.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 서류는 원본에 한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전자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한 번 더 원본 제출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있어서 불편하고 느린 행정이었습니다. 우편이 도착하기까지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원본 제출 비용으로 500만 원 이상 추정이 됐었는데 그마저도 우편이 분실되거나 보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원본만 가능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고문 변호사 자문과 포름국민관 제도를 통해 업로드된 전자문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전자 문서를 지출결의서에 첨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 원본 서류 제출이 전면 폐지되고 저희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면 전자화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 전자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은 편리해졌습니다.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걱정도 경감되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전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상승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 취지인 탄소 중립 측면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원본 서류 접수를 위한 종이 사용과 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었습니다. 사업 성과도 좋았습니다. 2025년 남양주시 전기차는 약 2,000대 보급함에 따라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요. 신속한 사업 검토와 시민 만족도가 제고되며 2025년 상반기 친절 공무원이 선정되는 등 대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던 대리점 측에서도 전자로만 업로드하기 때문에 그 편의성이 좋아졌고 신속한 사업 검토와 시의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받은 시민들도 친절 사례에서 보다시피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업무의 전자화는 작은 절차 하나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민 편의, 탄소 감축, 실적 향상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번째 사례입니다. 8번째 발표 사례는 기반조성과의 적극 행정을 통한 생활 숙박시설 주민의 지역 상생 방안 마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숙박시설 주민의 지역 상생 방안 마련으로 발표를 하게 된 기반조성과 강경모 주무관입니다. 1년 6개월의 여정을 생활숙박시설 주민, 별내동 주민, 그리고 공무원의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는 때였던 2024년 1월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설직이 아닌 공업직입니다. 도시 업무는 처음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이라서 당시 잠도 잘 못 잤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숙박시설 주민의 관점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678세대의 주민들이 3, 4년 거주하고 있던 생활숙박시설이 2021년 정부의 소급 규제로 주거용도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4년에 걸쳐서 제도적으로 완화하였지만 문제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필수적인 지구단위계 변경은 내용에서 빠졌던 겁니다. 작년 10월에서야 지구단위 계획이 언급된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저희는 그보다 1년 빠르게 선제적으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기반시설, 계획 인구 등 수많은 부분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걸 주민들이 직접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과 35회 이상을 대면 소통하며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주민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긴 소통으로 생숙 주민들께서 제안한 약 370억 원의 공공기여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여서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는 지역단체 소통은 물론 주민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사항과 3, 4년 이후 주민들로 살았다는 부분 때문인지 큰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발로 뛰고 자료 준비하고 설득해야 했던 공무원의 관점입니다. 먼저 기술 자문 및 법률 자문을 위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이 시끄럽다 보니 부담스럽다고 자문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는 이때 정말 머리를 많이 숙여서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그리고 공무원들과도 필요하면 일일이 만나서 대면으로 소통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행정계획 변경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심의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준공택지 내 생활숙박시설이 용도 변경되는 전국 최초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78세대의 우리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해당 입주민들께서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에게 주신 편지였는데요. 저도 처음이라서 감동이 컸는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피해자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C조 마지막으로 9번째 발표 사례입니다.
9번째 발표 사례는 미래도시과의 학교, 공원, 마을이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도시과 미래도시 조성팀장 표영애입니다. 학교, 공원, 마을이 하나로 위 드림파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완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왕속 2지구 학교 복합시설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왕속 2지구 근린공원 일원이며 주요 시설은 통합주차장, 생존수영장, 도서관, 수소홍보관, 돌봄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로 왕속 2지구 입지 시기에 맞춰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 주체는 남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함께 시행하며 사업 금액은 669억,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5,00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시 대장 현황입니다. 왕속 2지구 위 드림파크 학교 복합시설은 공원으로 하나 되는 안전한 교육 커뮤니티를 비전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에듀파크 개념 도입 및 공원과 학교를 자연스럽게 잇는 그린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과 여가를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체육 자원을 통합 공유함으로써 아이와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주민에게는 소통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업 추진 시 여러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기관인 우리시 교육청, GH 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사업 초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초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2025년 교육부 학교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학교 및 폐교 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공원 부지인 위 드림파크는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3기 신도시 선정 사례가 없다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교육부에서도 신도시 내 사업은 뻔하다는 고정관념과 신청하여도 공모사업 가능성이 낮다고 평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우리 시는 기획 단계부터 시, 도, 교육청, GH 사자 간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주 회의 개최를 통한 진행 사항 공유 및 이견 사항을 좁혀 나갔으며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 체계 제도화 및 역할 분담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신청 자격 획득을 위하여 학교와 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심의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을 설득하여 금년 7월 공모 신청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심사위원 및 공모 취지를 적극 공략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 기관별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하여 수소에너지 기반의 위 드림파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3기 시도시 최초로 교육부 학교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공모사업 선정 이래 최대 금액인 335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 드림파크는 앞으로 3기 신도시 학교 복합화 표준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및 전국적인 학교 복합화 우수 사례로 널리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이해 충돌이 많은 다자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 및 시민에게 더 나은 미래형 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는 마을 전체가 키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주민들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며 지역사회는 하나로 연결되는 위 드림파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C조 발표를 모두 마치고 다음 D조 읍면동 발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D조 첫 번째이자 10번째 발표 사례는 별내동 도시건축과의 40년 국단 정면 철거, 불암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내동 도시건축과 정보영 팀장입니다. 40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불암산 굿당 철거 1년간의 대장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국 10개 중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써내려고 합니다. 아저씨 우리 죽어요 빨리요. 온다. 산불 인명 피해는 총 56명을 기록했는데 사망자는 경북 22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입니다. 대형 산불 위험을 안고 있는 안으로 조성한 굿당이 아직도 남양주시가 이런 불법 굿당을 철거하고 불암산에도 이런 불법 건축물이 만연했는데 무당들 이런 딩소리 같은 것도 안 듣고 산책하기 딱 좋고 아주 좋네요. 무서우셨을 텐데 불법 굿당들 철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냥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시장님 참 박력 있는 분이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내 혼자는 술 한잔 사드릴게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놀라셨을 겁니다. 무속인들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막상 만나면 3대가 망한다는 등 저주와 협박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대집행을 못하게 저주굿을 무속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극 행정을 간략히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감을 만든 행정. 강제 대신 설득을 선택했고 끈질기게 대화하며 충돌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예산 영원. 토지주 또한 적극 설득시켰고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협약으로서 예산 없이 행정 대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은 산불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고 불암산은 가고 싶고 걷고 싶은 산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번째 발표 사례입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의 유휴공간의 재탄생, 주민을 위한 임시주차장 및 마을 쉼터 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곡동 도시건축가 민태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공유수면 부지를 정비하고 이를 주민들을 위한
마을 쉼터와 주차장으로 조성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는 30년 넘게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진이 정비 후 모습인데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이 공간은 불법 경작과 불법 소각은 물론 인근 비행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막상 이곳을 정비하려 하니 굉장히 여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사유지와 공유지의 경계가 모호했고, 또한 사업 대상지와 연접해 있던 인도들은 잡초와 위험수목, 보도블럭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지 안쪽은 각종 폐기물과 동네 어르신들이 먹고 버린 술병이 쌓여 있었고, 깨진 유리창 효과로 인근 마을 주민들과 외지인들도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곳이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이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약주를 하시며 담배와 추울 때는 불도 지피고 있어서 화재 위험성도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알 수 없는 사람이 몰래 불법 경작물을 하고 사유지처럼 쓰고 또 영농 폐기물도 쌓여 있었습니다. 하천 방향의 석축은 노후화되어서 무너질 경우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컨테이너와 움막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같아 보이실까요? 저 안쪽은 더욱더 심각했는데요. 저곳에 20년 넘게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은 저희 부서 혼자서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도로관리과, 하천공원관리과, 주차관리과 등 관련 부서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어정비를 넘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과 마을 쉼터를 여러 부서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어정비를 진행하며 계속 마음이 불편했는데 바로 이곳에 살고 계셨던 어르신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의 생계 역시 함께 고민해야만 했고, 그래서 저희는 금곡동 사회복지팀과 함께 이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도와드리고 LH 주거 취약계층 전세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거주지와 함께 수급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2025년 올해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던 공간은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으로 주민들의 쉼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22면을 확보했고 금곡동의 주차난 해소에 소폭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펜스 설치 및 마을 쉼터 조성 등 유효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곳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저희 사례는 단순 국어 정비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춥고 위험한 컨테이너를 벗어나서 안전한 거주지로 이전한 어르신의 미소와 주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주셨던 감사장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과 성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버려져 있던 공간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어낸 금곡동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순서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발표 사례는 진건읍 도시건축과의 10수년간 반복된 상습도로 침수 해결입니다. 십수년간 반복된 상습도로 침수 해결을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업 배경, 주요 문제점, 해결 전략 및 추진 과정, 사업 성과 및 주민 반응으로 저희는 발표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전에 계셨던 임동주 주무관이고 밑에 계셨던 분은 저희 작년에 최동필 팀장님이신데 여기는 우기철 조그만 비에도 침수가 발생하고 10수년간 지속된 도로 침수로 인하여 민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재난, 재해 등 응급 발생 시 대처가 불가했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네. 이곳은
우수관 관저구 54.17m, 소하천 최심 하상구 54.33m, 0.16m나 소하천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런 문제였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토지주는 감액 우려로 승낙이 비협조적이었으며 침수가 해결될지라는 그 의문이 지속되어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하락되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시 도로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어서 도로건설 추진 사업으로 협업이 필요했으며 사업 구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 행정적 제약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진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큰 노력을 하였는데요. 구조적 문제 해결, 기존 도로를 300mm 올리고 소하천 바닥을 낮췄으며 그 과정에서 저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환 기초 쇄골 방지와 퇴적 방지를 위한 밑다짐 및 보호공 설치, 그리고 관로가 소하천 유수 흐름과 일치하도록 역류 방지하였으며 지역 주민 신뢰 회복, 상습 침수 해결 공감대를 형성하여 10번 이상 찾아가고 현장 방문 및 1:1 설득으로 승낙을 확보했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이끌어냈습니다. 행정적 제약 해소, 도로건설과 협의하여 저희는 진건읍에서 먼저 상습 침수 구간 개선을 하겠다라는 사업 추진 동의하였고, 건축과 GB행위 허가, 생태하천과 소하천 점용 허가 등 저희는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습 도로 침수 완전 해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역 주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 향상.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릴 때 공장 CCTV를 보니 평상시면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도로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건읍 도시건축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토지 승낙 안 해주고 저를 많이 괴롭히던 토지 주신데 결국 이분이 나중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이란 결국 구조적 문제 해결, 행정적 제약 해소, 지역 주민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해결과 행정적 절차가 아무리 어려워도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리고 누가 해결할 것이냐고 되묻기 전에 내가 해결하겠다는 적극 행정 마인드로 일을 추진한다면 시민으로부터 고맙다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사례 발표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방 스크린에 QR코드를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QR코드를 통해,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금 심사위원님들께서 점수를 집계 중에 계십니다.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화장실 이용하시고 스크린에 또 저희가 나중에 시 홍보 영상 틀어드릴 텐데 영상 보시면서 편히 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약 5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주시는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작했어요. 이제 점수 100점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2025년 우리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표하러 오셨는데, 일단 58
개 출품을 했는데 12개가 됐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적극 경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 마음속엔 다 100점입니다. 예. 박수 받자고 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로도 승중계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열심히 잘하는 모습 보셨으면 진짜 박수 많이 쳐드리고, 공무원들 맨날 일 안 한다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봤고요. 가끔 뭉클뭉클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라고 의문도 들지만 실제 있던 사례들이잖아요. 그렇죠? 내용 12개가 다 진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행감이 며칠 전에 끝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셨을 것 같으면 그렇게 지적만 하고 그러지 않고 칭찬만 많이 할 걸 그런 약간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뭐 응원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잘 가게끔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 정말 다르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분들은 그냥 딱딱하고 뭐 네모나고 막 그렇게 생기신 분 같지만 아까 응원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 팀, 우리 과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거 보면 우리랑 똑같아. 그죠? 똑같은 남양주 시민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활력을 볼 수 있었고 우리 남양주의 미래가 앞으로 밝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쪽에 보니까 시민의 꿈을 이루는 남양주인데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공무원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복지환경 부위원장님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입니다. 앞에서 우리 12개를 이제 봤는데 사실은 뭐 누가 더 잘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고 시민들이 빨리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부서에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걸 고민하고 계셔서 이런 행정이 바로 나올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하시면서도 진짜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여태 절차대로 했는데 행정대로만 했는데 라는 생각만 하셨으면 아마 이런 행정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안전해지고 이런 남양주시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부서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 전국 1등의 지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에 머물지 마시고 스스로 느끼시는 부분들에서 개선 사항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시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25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이런 좋은 모습이 쭉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원주영 위원님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갖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셔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남양주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결과 발표와 시상식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상은 본청과 읍면동 구분 없이 훈격에 따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남양주시 홍지선 부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이동하시어 시상하시겠습니다. 시상은 먼저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수상 사례는 총 4건입니다. 호명된 부서는 호명 순서대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같이 사진 찍으실 분들도 같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명은 생략하고 부서 이름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입니다. 수상 사례는 토지정보과, 문화예술과, 기반조성과, 진건읍 도시건축과입니다. 먼저 장려상 토지정보과 사진 찍으실 분들은 같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려상 토지정보과 장려상 수상자는 포상금 70만 원과 특별휴가 2일이 부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장려상 문화예술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70만 원과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기반조성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70만 원과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진건읍 도시건축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70만 원과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서 명만 호명하고 호명된 부서는 순서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시민시장 담당관, 청년정책과, 기후에너지과, 금곡동 도시건축과입니다. 우수상 시민시장 담당관 우수상 수상자는 포상금 130만 원, 인사가점 0.3점, 특별휴가 2일이 부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청년정책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130만 원, 인사가점 0.3점, 특별휴가 2일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기후에너지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130만 원, 인사가점 0.3점, 특별휴가 2일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금곡동 도시건축과, 마찬가지로 보상금 130만 원, 인사가점 0.3점, 특별휴가 2일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대상과 최우수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분의 후보자들께서는 모두 다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최우수상부터 먼저 발표를 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둘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주차관리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포상금 200만 원, 성과급 최고 등급, 인사가점 0.5점, 특별휴가 3일이 부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최우수상 일자리 정책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200만 원과 성과급 최고 등급, 인사가점 0.5점, 특별휴가 3일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 2025년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영예의 대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근거리시나요? 2025년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발표하고 나서 최우수상을 먼저 시상한 후에 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영예 대상 별내동 도시건축과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도시과는 자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하는 미래도시과 마찬가지로 포상금 200만 원과 성과급 최고 등급, 인사가점 0.5점, 특별휴가 3일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시상입니다. 대상 별내동 도시건축과 대상 수상자는 포상금 300만 원, 성과급 최고 등급, 인사가점 1점, 희망정보, 2개 연수 기회가 부여되겠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별내동 도시건축과는 포상금 300만 원, 성과급 최고 등급, 인사가점 1점, 희망정보, 2개 연수 기회가 부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한 모든 담당자와 시상에 수고해주신 부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5년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리 경진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